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 보는 법을 간단하게 그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을 살피고 그 강한 것을 중심으로 사주 보는 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에 이제 그거를 강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강자를 여기서는 그냥 용신이라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주에서 강한 것을 용신으로 보는 거죠. 용신화 시켜서 본다라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의 사주에서 강한 거라는 것은 이제 설명을 할 텐데요. 그 어떤 것이든 그 강한 오행이 강한 글자가 그 사람의 사주에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주에서 어떤 것이든 강한 것을 골라서 그 강한 것 자체를 용신으로 보고 그 용신에 대해서 억을 할 건지 불을 할 건지를 또 살펴서 이 사람의 생존 능력과 경쟁 능력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굳이 억부용신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요.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을 찾는 것은 강한 것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강한 것을 찾아서 그 강한 것을 중심으로 이 사람의 생존력, 경쟁 능력,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목을 항상 중심으로 설명을 많이 하니까 만약에 목이 강자다, 목이 용신이다 그럴 땐 어떤 경우에 목이 왕한 것이냐, 어떤 경우에 목이 강자, 어떤 것이 목이 용신이 되느냐 하면요. 이제 목이 강한 경우는, 목이 왕한 경우는 처음에는 천간에 갑을목이 투간하면 우리는 목이 왕하다고 합니다. 그걸 혼잡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래서 천간에 갑을목이 다 투간하면 이 상태를 혼잡으로 왕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혼잡하면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하면 합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합거를 써서 혼잡한 것 중에 하나는 남기고 둘 중에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없애야 되죠. 왜 우리가 거관유살 또는 거살유관 이런 설명 들어보셨죠? 그래서 합거인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합거 방법을 써서 혼잡한 경우는 둘 중에 하나를 합거를 써서 하나를 남기도록 합니다. 그래서 갑을이 있으면 이제 갑기합을 하든가 을경합을 하든가 해서 하나를 남기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이 강자가 되는 것은 통근입니다. 그래서 천간에 간목이 있고 지지에 인묘가 있으면 통근이죠. 그러면 근이 튼튼하니 근으로 왕하다. 근으로 왕하면은 이 사람은 뭔가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지킨다는 뜻이죠. 그 능력이, 지키는 능력이 출중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이렇게 폼생폼사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과시할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통근해서 왕하면 능력을 과시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은 상극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상극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내가 상극을 하는 것과 내가 상극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경쟁에 대응하는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목이 강자가 되는 것은 합국을 이룰 때입니다. 그래서 목이 간목인데 또는 을목인데 지지에 해묘미가 있으면 합국으로 왕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통근으로인 경우는 수호하고 능력이 있고 그러면 해묘미 합국으로 왕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실력이 있다. 또한 능력을 갖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력을 갖췄으니까 써야죠. 그러면 갖춘 실력을 쓰는 방법은 상생으로 실력을 씁니다. 그러니까 상생의 뜻은 이제 생존 능력입니다. 상생을 받는다라는 것을 생화라고 하고 내가 목이 상생을 받는 것을 생화라고 하면 이제 수생목이죠. 그것은 내가 실력을 갖춘다는 것입니다. 실력을 더 갖추어 나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생을 한다. 상생을 하는 것은 목의 강자가 상생을 하는 것은
설화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자인 목인데 내가 상생을 하는 것은 내가 실력을 활용한다. 내가 실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대개 이런 것도 생존력으로 쓰입니다. 생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생 중에서 생화를 받는 것과 설화를 하는 것은 생존 능력으로 쓰이는 것이고, 상극은 경쟁 능력, 경쟁력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럼 합건은 무슨 뜻이냐면 조정하는 것이에요. 화합하고 타협하고 협상을 하는 그런 조정력으로 이 조정 상태에서 더 나은 것을 쓰는 것이 합거 방법입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을 용신이라고 부르고, 이 용신이라는 것은 일이 이것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정해 나가는 것을 이제 억인지 부인지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억법으로 쓰느냐 부법으로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억과 부로 상극을 하고, 상생법은 이제 상생을 받거나 상생을 하고, 상극도 상극을 하고 상극을 받고, 합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합거로 하나는 남기고 하나는 없애고, 이렇게 5가지의 방법으로 일간의 강한 용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토 같은 경우는, 토는 혼잡, 무기토의 혼잡과 진술충미의 통근만 있고, 이런 삼합은 없습니다. 그래서 토는 통근만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제 사주 원국에서 강자를 설정하는 개념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사주를 보는 법은 사주에서 강자를, 격이나 이런 걸 떠나서요, 그 사주 안에서 가장 강한 것을 그 사주의 용신으로 본다. 그런 방법으로 사주를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자를 용신으로 정한다. 그러면 강자는 그것을 일간이 지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강자를 통변을 할 때는 육신으로 통변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강자를 정했어요. 강자가 있어. 근데 둘째는 생화 관계를 봅니다. 그럼 이제 A가 있고 B가 있어요. 근데 A도 강하고 B도 강하면 A와 B의 관계를 봤을 때, A도 강하고 B도 강할 때 A가 B를 생하면 용신을 A로 정합니다. 그러니까 2개가 다 강한데 A가 B를 상생을 하면 A를 강자로, A를 용신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상극관계를 보시고, A도 있고 C도 있어요. 근데 A도 강하고 C도 강한데 A가 C를 상극하면 용신을 A로 정합니다. 또한 강자가 여러 개일 때는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를 살펴서 육신상으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강자로 정하면 됩니다. 저는 배운 게 관, 재, 인, 식, 비순으로 배웠거든요. 그래서 관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재, 인 이런 식으로 강자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이런 순서로 저는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사주에서 강자를 용신으로 정하는 것, 그것은 이 강자를 용신으로 정하는 것은 그 사주의 잠재적인 경쟁 능력, 잠재적인 생존 능력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경쟁력은 상극으로 보고 생존 능력은 상생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타협을 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합거나 합화입니다. 그래서 경쟁 능력, 생존 능력, 그 다음에 합과 합화, 조정하는 그런 관계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경쟁 능력, 생존 능력을 쓰고 관계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관계 능력까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주에서 강자를 용신으로 정해서 설명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주에서 강자를 찾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강자를 관살로 먼저 정하고, 예, 관살이 이제 사주에서 가장 강해요. 근이 있거나 아니면 천간에 투간 혼잡을 해서 둘 다 투간하거나 아니면 그 밑으로 합국 해묘미가 있거나 이럴 때 강자가 관살이라고 먼저 설정을 하고 관살이 이제 용신이 되는 경우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재성이 강자일 때를 또 사주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주에서 강자가 관살이에요. 관살이 투간 통근했거나 합국이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주에 관살 용신이 있다. 사주에 강자라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 일간이 잠재적 경쟁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자를 정하고 강자를 용신으로 관살이 용신이구나 라는 걸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비겁을 봅니다. 비견이 아니고요. 비겁이라고 쓸게요. 아이고 잘못 썼습니다. 아이고. 네, 비겁입니다. 그럼 이제 비겁을 봐야 되면 이 비겁과 용신과의 관계는 비겁과 관살과의 관계는 우리는 용신이 관살이 비겁을 상극하다이죠. 그래서 용신 관살과 비겁의 관계는 용신이 비겁을 상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극을 하면 이 잠재력에 대해서 검증이나 경쟁을 거쳐서 검증이나 경쟁을 통해서 경력과 경험을 쌓는다. 경험과 경력을 만든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관살을 강자로 찾아서 용신으로 정하면 세 번째로 식상을 봅니다. 그럼 식상과 용신과의 관계를 보시면 용신이 식상에 의해서 상극을 받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통변을 기득권을 차지한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기득권 차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살이 용신이어서 강자이면 그 다음에 인성을 봅니다. 그러면 인성과 용신 관살과의 관계는 용신이 상생하다입니다. 관인상생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을 설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요. 네 번째로는 인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인성과 관살 용신과의 관계는 용신이 상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용신이 상생을 하는 것은 능력을 활용하다, 생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강자 관살 용신에 대해서 재성을 찾습니다. 그러면 재성과 용신 관살과의 관계는 용신이 상생을 받는 것이죠. 재생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용신이 상생을 받는 것을 우리는 생화라고 합니다. 그럼 생화를 받으면 생존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화를 받는 것은 관살이 생존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러면 설화와 생화 중에 생존 능력이 더 좋은 것은 여러분 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생존 능력이 더 좋은 것은 재성이 용신을 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신이 상생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생을 받는다는 것은 생존 활동에 필요한 능력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럼 항상 준비하는 것은 나가서 활동하는 것보다 가격이 비싸다. 가치가 더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극으로 먼저 이제 출발을 하는 경우는 방합의 근을 한 사람이고, 상생으로 출발하는 사람은 삼합의 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극 활동은 경쟁력에 들어가고, 생화, 상생 활동은 생존 능력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상극은 서로 억하는 관계이고 상생은 서로 부하는 관계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5가지를 가지고 세운에서
이제 운을 보면서 경쟁력을 보고 생존력을 보고 관계 능력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존력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만약에 경쟁력으로 살려고 하면 균형이 잘 안 맞을 것이고, 경쟁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생존력으로 살려고 하면, 준비만 하고 있으면 또한 사주의 또 삶의 균형이 안 맞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사주 하나를 보시면, 이분은 경자, 갑신, 기사, 병인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투간통근한 글자가 경자, 신금이 그래서 경금이 강자일 수도 있고, 갑목이 인에 통근했으니까 갑목이 강자일 수도 있고, 또 병화와 사화가 있으니 병화, 사화가 강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음에 이 사주를 풀 때 다른 것의 강자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시간은 제가 처음에 관지, 인식, 비순을 따라서 이 사람의 정관을 강자로 보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설명 필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여기하고 똑같으니까요. 첫 번째, 정관, 목 관성이, 이 사람은 용신, 강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갑목이 두간 통근했으니까 잠재적인 경쟁력을 타고난 사람이다. 잠재적인 경쟁력, 잠재적인 생존 능력을 타고났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비겁을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겁이 목극토를, 용신이 상극을 하는 걸 보아야 하는데 토 비겁이 없어요. 그죠? 그러면 목극토 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의 경쟁력이 다른 사람, 경쟁자보다는 경쟁력이 뛰어나지 못하다. 그러니 경쟁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럴 때는 세운을 볼 때 무기에서, 이제 세운에서 무기년이 오면 경쟁력을 획득하기 위해서 경쟁에 참여한다. 또는 자격을 얻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분의 나이가 많으시니까 뭐 자격을 획득하거나 그런 일은 별로 없겠지만, 이분은 여전히 공부를 하는 분입니다. 공부를 해서 무술년에도 공부를 해서 최고의 시험에 도전했는데 아마 결과는 합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식상을 봅니다. 이분에게는 식상이 금이죠. 그러면 식상은 용신이 상극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금극목을 해서 기득권을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노력하고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득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인성을 봅니다. 이분의 인성은 화인성인데, 그러면 목생화 생존력을 발휘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용신이, 관살이, 갑목이 상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생화 생존력을 발휘하고 생존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목생화가 천간에 있으니 이 사람은 생존력을 발휘하고 생존 활동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아직도 올해 2020년 만 61세인데 아직도 조직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성을 봅니다. 그러면 재성이 용신과의 관계는 용신이 상생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주로 보아서는 용신, 목을 수생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생존에 대해 꾸준히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꾸준한 준비력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의 준비력은 재생과는 수생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생목은 항상 실력을 쌓다, 공부하다인데, 이분은 평생 공부하고 평생 자격을 준비하고 계속 조금씩 좀 더 높은 자격증을 준비해 왔는데, 이분의 직업은 이제 건축 현장의 감리사입니다. 감리사이니까 처음에는 자격증, 기술,
능력 자격증을 따다가 이분이 최고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기술사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계통의 기술사인데 아직 그것을 뭐 나이가 많으시니까 못 따잖아요. 그런데도 그거를 50대가 넘어도 계속 공부해서 그걸 따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을 주말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정인이 있고 정관이 있으면 이분들은 자기 직업 활동에 필요한 공부만을 합니다. 현실적인 공부, 내 직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 직업의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한 그런 공부를 주로 이제 정인이 공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사주는 이제 근이 없고 그리고 비겁이 없죠. 그래서 경쟁에 막 참여하는 적극성과 그런 검증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면서도 금극목이 있으니까 이 사람 자체의 기득권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에 참여하지는 않는데 기득권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사주는 경쟁력이 이제 2번 때문에 경쟁력이 부족하다, 경쟁력이 없다. 그래서 이사주는 경쟁력이 크지는 않은데 기득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은 안 하고 뭔가 안전한 경쟁력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다, 살아간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수생목과 목생화라는 생화가 이제 두 개가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상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여기 있는 이 상극보다는 상생이 더 강한 것이니까 사람이 사실은 약간 막 활달하고 막 통이 크고 그렇다기보다 약간 이제 좀 쫀하다, 이렇게 설명. 네, 그래서 남편감으로는 좀 괜찮은 편인데요. 어쨌건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상생으로 상생이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강자가, 간목이라는 강자가 해, 삼합이 없고 인, 방합에 있으면 이제 생존력보다는 경쟁력을 써야 하는데 이사주는 이제 생존력을 더 발휘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 항상 강자를 용신으로 보고 그 강한 것에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이 육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어떻게 용신과 관계를 하느냐를 보고 그 사람의 경쟁력, 그 사람의 생존 능력을 살펴보는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주 보는 법 중에 강자를 용신으로 해서 설명하는 법을 한번 여러분께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